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오늘 장중 마이너스 7%까지 하락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마땅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매매 동향을 살펴보고 오늘 이 출렁거림이 불안 요소인지 앞으로 또 지정학적 관점에서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이것을 바탕으로 현대로템의 앞으로의 흐름을 잡아보려 합니다. 2024년 현대로템은요,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 135%를 기록하면서 방산업계의 평균을 웃돌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죠. 현대로템이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한번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일단 이 주가의 움직임,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차익 실현 심리로 인해서 일단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지금 매도세로 돌아선 결과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죠.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 일단 지정학적인 리스크랑 성장 잠재력을 여전히 현대로템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매수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외국인의 움직임 자체가, 매수세 자체가 외국인이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현대로템의 급락은요,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매도세와 또 단기적인 이벤트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요소다라고도 힌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지정학적인 불안정성과 함께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 또한 같은 연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현대로템인데요. 정확한 이유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늘은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큰 틀에서 전쟁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쟁 관련 이슈와 그리고 수주,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천일을 넘겼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국민 대다수가 종전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빠른 종전을 원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요, 이게 전쟁 자체를 승리를 선호를 했지만, 이제 여론 자체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피로도가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쟁 지지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의 또 의견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푸틴 자체는요, 트럼프가 재집권할 때는 휴전 협정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어쨌든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조건, 그리고 이 점령 중인 영토에 대해서 양보는 불가하다는 의견인데요. 어쨌든 휴전과 전쟁 종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하드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협상의 여지는 열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과 함께 중요한 것은 현대 로템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죄송합니다. 불안불안한 생각을 주주 입장에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현대 로템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같은 전쟁 이슈 때마다 또 주가가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방산주와 관련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요 이슈. 전쟁이 종식되면은 전쟁 수출, 그러니까 전쟁 무기의 수출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또 예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현대로템의 실적 또한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까라고 우려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건 전쟁 지속 시에 어떤 상황과 그리고 전쟁 종식 시에는 또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냐는 걸 흐름을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전쟁 지속 시에는 아무래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체적으로 군사 장비가 수요가 당연히 지속된다는 거는 방향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서방 국가들조차 당연히 방산 조달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종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집권 후에 평화협정이 현실화될 경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래도 방산 수요 자체는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방산의 수요는 막 줄어든다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쟁 후에 재건을 하게 되면요.
군수 장비랑 기반 시설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방산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에는 조금 놓치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토랑 EU 가입 기대감 감소는요, 서방의 군비 확충과 노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영토 재분할이 현실화되게 되면 이 동유럽 국가들이 방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취할 것이고, 폴란드랑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틀어서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엔 또 다른 수출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종결 후에도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게 됐고, 방산업계에서는 다시 또 호조세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에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던 것은 이 장기적인 방산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 가능성일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과 개인이 매도세를 보였던 것은 단순히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종전 협상이 현실화가 되면은 방산 수요가 아주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을 우려가 있지만 그 이유가 중요한데, 전후 재건과 나토 방위 강화 기조 자체는 현대로템에게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